빨리 나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바쁜인 정청래입니다. 부검영장 집행 만료되기 2박 3일 동안 거기 가서 주무셨어요. 네. 바쁘지 않으니까. 주무셨고, 자, 오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내가 쓰러요, 온거다. 의원님이 합성하신 건 아니죠? 제가 앞선 건 아니고, 제가 요 며칠 동안 정말 바빴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편집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걸 깔아놓고 이제 최순실 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해도 좋은데, 제가, 백남기 선생, 병사로 얘들이 지금 사망 원인을 조작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처음 깠잖아요. 그리고 개헌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는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탄핵을 얘기할 때다. 이래서 탄핵하야 물꼬가 터진 거야, 지금. 이것도 편집될 것 같고요. 네. 그랬더니 많은 정보들이 저한테 지금 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분 관련해서? 이분 관련해서는 아니고 이러한 그림들이 오고 있어요. 이것도 좀 까줘라, 이렇게. 그 중에 그림 하나 고르신 거고. 제가 무슨 말을 한번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쫙 하면 그 관련 그림들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은 최순실이 귀국하지 않는 이유. 그걸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죠. 그랬더니 이런 점괘가 딱 왔어요.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귀국을 안 하는 거다. 대통령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했는데 민간 항공기 타기에는 본인이 좀 그래요. 오늘은 어떤 그림이 또 저한테 왔냐면 역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렇게 쭉 사진 거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8대 대통령은 최순실 대통령이라며 해외 순방 중인데 속히 귀국하라고. 최순실 무정부 상태다. 해외 도피지면서. 자, 다 편집될 것 같고요. 네. 요게 오늘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신정국가였다. 예, 부산의 어떤 지하철 역에 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요. 오늘 대학생들 대통령 하야라고 기습 시위했죠. 뭐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에 어떤 얘기를 총수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의 전국을 예상을 했을 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 발언을 못할 거다. 정치적 사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공개 발언을 하면 할수록 더 조롱을 국민들한테 받을 것이다. 누가 시켰을까? 그런 얘기를 하던 와중이었는데 앞으로 전망은 또 뭐 없어요? 새누리당이 오늘 결국은 특검을 수용했지 않습니까? 특검을 수용했으면 예전과 같은 특검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통 2명 특검 후보가 올라오면 1명을 지명했는데 누구를 지명한들 본인에게 본인의 말을 고분고분 들을 특검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오늘도 제가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동아일보를 보니까 아예 사설 제목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최순실 정부였나?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조중동도 이미 다 돌아섰고 검찰도 실제로는 이제는 뭐 인정사정 두고 볼 게 없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 최대의 쓸쓸한 인생. 형광등 100개 아우라 뭐 이랬던 입으로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인생에서 더 씁쓸한 그런 기간을 보낼 거. 지금 제가 같아요. 보기에는 최초로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겨레에서 녹취록 어떤 누구 녹취를 한 것 같아요. 네, 그걸 쭉 이렇게 보니까요. 최순실한테 습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것도 그냥 판단을 맡기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순백한 상태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보면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해요. 그러면 이 도와줬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보다 나은 위치라거나 나보다 많이 가졌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갑이고 내가 을이란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최태민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할 때도 그분은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표현을 안 하거든요. 나한테 자문을 해줬다거나 뭐 예를 들면 나한테 조언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도움 얘기는 내가 을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졌던 거고. 난 제일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 30cm 두께를 가져갔어.
그래서 앉아가지고 같이 읽은 사람이 CF 감독. 그 다음에 펜싱 선수. 부동산 디벨로퍼. 부동산 업자.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개성공단 문 닫아. 저 장관 안 돼. 이러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골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청와대 소위 말해서 학벌이고 나발이고 다 어쨌든 훈련된 시스템 다 제껴놓고 거기 가서 한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런 만큼 의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뚝 끊겼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제 사과의 말미에 뭐라고 말을 마무리하냐면 국민들 여러분들께 많이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놀라게 해서는 뭐냐면 본인이 엄청 놀란 거예요 지금. 참 이상한 해석이야. 근거 없는. 아니 오늘 또 청와대는 이것만은 본인이 직접 썼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직접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남이 써줬으면 자신감을 갖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쓰다 보니까 생방송하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녹화방송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의원님이 그럼 준비하신 건 이거 하고 또 오늘 뭐 있습니까? 2박 3일 제가 같이 있었는데요. 이게 요쪽에 있는 요 까맣게 잘 안 보이죠? 네. 이게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2층, 3층에서 첫날은 한 500여 분이 여기서 이렇게 잤어요. 그리고 둘째 날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불이 좀 꺼진 상태고요. 요거는 12시 넘어서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저러고 잤어요. 이거 참네. 저 자체가 감동이었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 할까 이런 경우를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근데 더 감동적인 장면은 이거 보세요. 근데 저쪽 우측 상단 보세요. 1층, 2층 돼 있죠. 계단 저기서도 자요. 근데 특이하게 저기서 자는 분은 꼭 저기서 자더라고. 이상해. 다른 데 장소가 있어. 근데 제일 불편한 장소가 저기거든요. 계속 사람들이 올라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아랑곳도 하지 않고 코 골고 자요. 의원님 어디서 주무셨어요? 저는 안 잤어요. 2박 3일 어떻게 앉아요? 저는 1분도 안 잤어요.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국민들이 자다가 혹시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계속 지금 안전점검을 하면서 계속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어디서 자고 있지? 주무시는 분도 있고 계속 또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말벗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경찰이 앞에 왔을 때는 또 실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경찰이 물리적으로 만약에 큰 결심을 하고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시신탈취는 안 당해야겠다 한 느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지하 1층에 가면 안치실이 있어요. 그러면 안치실은 2군데 통로밖에 없거든요. 그 장례식 차로 이렇게 싣고 나오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봉고차 2대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넷가차가 와서 끌거나 대형 크레인이 와서 끌지 않으면 그 차가 움직일 수 없어요. 못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통로는 계단 통로잖아요, 여기. 거기는 사람들이 이제 밀집해서 앉아있고. 그래서, 완벽한 제도적인 장치를 딱 해놨죠. 못 끌고 가. 근데 이게 옹벽인데 이게 돌아서 나오는 지하 1층에 나오는 길이 옹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천의 요새더라고요, 이게. 영장 재신청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영장을 재신청할지 안 할지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강제 집행까지 하려고 노력했고 우리는 영장도 재신청한다. 근데 법원이 기각해달라.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신청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순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이것은 뉴스가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냥 뭉개고 가자. 이 2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최순실 씨 관련해서 이제 뭐 귀국을 강제로 시킨다. 뭐 그리고 독일과 협조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독일에 다 얘기했어요, 의원님. 이건 내가 최초로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어 이거? 제가 어제부터 하던 얘기예요. 아 다 그랬어요? 끝났어요. 예. 역시 김어준 총수는 내 수준이야. 2분이 수준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국가가 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탄핵과 하야도 주장할 일이지만 정말 나라가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 것은 행정부가 마비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이나 사법은 당장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부는 지금 모든 게 마비돼 가고 있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런 생각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샌드백 치듯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나라가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망쳐놓은 망가진 나라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일으켜 세우는 나라 걱정을 하는 애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2박 3일 누가 안 불렀는데 원래 안 부르는데 가는 게 특이긴 하지만 전화가 왔더라고. 나 가야 되겠다고. 새벽에 경찰 들어온다고. 그 혼자 가가지고 진짜로 잠을 못 잔 거야. 왜냐면은 그 벽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다고. 과거에 그런 적이 있다고. 옛날에 학생운동 하셨을 때 뭐 이것저것 본 게 있잖아요. 1991년도 박창수 여사 때요. 이만큼 두꺼운 장례식장을 실제로 뚫고 백골단이 들어와서 시신을 탈취했어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방심한 틈을 타고 콘크리트 벽을 뚫었어요. 경찰이. 그래서 시신을 탈취해 갔다고 그때. 그리고 부검을 해버렸죠. 예. 어쨌든 혼자 가가지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보도도 안 돼. 다 언론들도 거기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 인터뷰만 하지. 혼자 가서 순찰한 거는 탈취에 가까 버렸던 거예요. 혼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칠 때 떠나겠습니다. 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새누리당이 오늘 결국은 특검을 수용했지 않습니까? 특검을 수용했으면 예전과 같은 특검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통 2명 특검 후보가 올라오면 1명을 지명했는데 누구를 지명한들 본인의 말을 고분고분 들을 특검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오늘도 제가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동아일보를 보니까 아예 사설 제목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최순실 정부였나?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조중동도 이미 다 돌아섰고 검찰도 실제로는 이제는 뭐 인정사정 두고 볼 게 없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 제가 백남기 선생 병사로 얘들이 지금 사망 원인을 조작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처음 깠잖아요. 그리고 개헌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는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탄핵을 얘기할 때다. 이래서 탄핵하야 물꼬가 터진 거야 지금. 이것도 편집될 것 같고요. 네. 그랬더니 많은 정보들이 저한테 지금 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분 관련해서? 이분 관련해서는 아니고 이러한 그림들이 오고 있어요. 이것도 좀 까줘라 이렇게. 그중에 그림 하나 고르신 거고. 제가 무슨 말을 한번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쫙 하면 그 관련 그림들이 오고 있어요. 되지는 않는데요. 이게 신정국가였다. 예, 부산의 어떤 지하철역에 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요. 오늘 대학생들 대통령 하야라고 기습 시위했죠. 뭐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에 어떤 얘기를 총수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의 전국을 예상을 했을 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 발언을 못할 거다. 정치적 사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공개 발언을 하면 할수록 더 조롱을 국민들한테 받을 것이다. 누가 시켰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던 와중이었는데 앞으로 전망은 또 뭐 없으세요? 빨리 나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바쁜인 정청래입니다. 부검영장 집행 만료되기 2박 3일 동안 거기 가서 주무셨어요. 네. 바쁘지 않으니까. 주무셨고, 자, 오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내가 쓰요, 오보다. 의원님이 합성하신 건 아니죠? 제가 앞선 건 아니고, 제가 요 며칠 동안 정말 바빴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편집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걸
깔아놓고 이제 최순실 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해도 좋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은 최순실이 귀국하지 않는 이유. 그걸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죠. 그랬더니 이런 점괘가 딱 왔어요.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귀국을 안 하는 거다. 대통령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했는데 민간 항공기 타기에는 본인이 좀 그래요. 오늘은 어떤 그림이 또 저한테 왔냐면 역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사진 거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8대 대통령은 최순실 대통령이라며 해외 순방 중인데 속히 귀국하라고. 최순실 무정부 상태다. 해외 도피지면서. 자, 다 편집될 것 같고요. 네. 요게 오늘 크게 보도